써미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크리스마스 다꾸를 준비해봤어요. 12월 동안은 계속 크리스마스 다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컨셉인데도 질리지 않는 게 신기합니다. 오히려 시즌 다꾸니까 더 소중하고 더 즐기는 중인데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평소에는 알록달록 쨍하고 튀는 느낌의 다꾸를 했다면 오늘은 거기에 몽환적인 느낌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이 마테가 제가 갖고 있는 마테들 중에 몽환의 끝판왕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작은 사이즈가 있고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있는데 사실 제가 잘못 구매한 거예요. 작은 건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까 이렇게나 크더라고요. 어쩐지 가격이 좀 비싸다 했는데 근데 쓰다 보니까 큰 게 더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오늘은 눈이 펑펑 내리고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꼬미 산책 못 시켰어요. 대신 집에서 노즈워크를 많이 해줬습니다. 양말에 사료를 넣어서 찾아 먹게 했었는데 되게 집중력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를 많이 쓰니까 피곤했는지 평소보다 잠을 더 잤습니다. 귀여워. 내일은 1분 정도만 집 앞에서 눈을 살짝 밟게 해주고 토요일은 애견 카페를 데려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스케줄이 완전 꼬미에게 맞춰졌어요. 사회화 훈련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한두 달 정도는 좀 빽빽하게 꼬미를 위해서 시간, 물질, 에너지를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표 결과 잘 봤어요. 꼬미는 쪼꼬매가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널명이 지어졌으니까 채널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영상도 2개 정도 찍고 편집을 해놓은 상태인데 왜 바로 영상을 올리지 않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제가 꼬미를 케어하고 저의 다꾸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영상이 5개 이상 쌓인 상태에서 꼬미 채널이랑 다꾸 채널을 운영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브이로그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도 저의 브이로그 자체가 이제는 꼬미가 되어버려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꼬미랑 추억 영상도 만들고 브이로그도 따로 올리자 해가지고 채널을 하나 만들게 된 거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하고 싶지 않은 저의 욕심과 꼬미 케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데이를 잡았어요. 아직 아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을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미 찍은 브이로그 보면요. 침대에 오줌 싸고 울타리 나오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들밖에 없어요. 뭔가 좀 부끄러워서 이거는 올리지 말까 하다가 추억이니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꼬미 얼른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 다꾸 얘기보다 꼬미 얘기를 더 많이 할 때도 있어가지고 저도 빨리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짧은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은비님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집에서 보내기는 싫은데 약속은 없고 지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말하기는 창피합니다. 은비님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시나요?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가족들도 다 약속이 있다고 나간대요. 약속 없다고 하면 한심하게 볼까봐 약속 있다고 해버렸는데 어쩌죠? 다들 설렌다고 하는데 저는 애인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당연히 교회를 갑니다. 그날은 예수님 생신이니까요. 그리고 꼬미를 병원에 데려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집사님들과 밥을 먹거나 따로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편집하려고요. 약속이 없는 걸 창피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북적이는 게 너무 싫어서 집에 있었다.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푹 쉬었다. 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분 날이나 그 전날에 약속을 잡고 놀아요.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라서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난 쉬어야겠더라. 그게 내 루틴이다. 너네들은 참 체력도 좋다. 다음날 출근인데 그렇게 빡세게 놀았냐. 나도 체력 좀 길러야겠다. 뭐 이렇게 능청스럽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연자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약속 없는 다꾸러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다 약속 있어서? 아무튼 상담하는 동안 거의 다 꾸며가는데요.
데코템 붙이면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꾸미기는 끝났고 여기에 글을 채워주면 끝! 이렇게 해서 첫째 날 다꾸가 끝났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두 번째 다꾸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사각 다이어리 해볼 건데요. 가끔씩 사용하는 60 다이어리 빼고는 전부 은비상점 제품이에요. 많이들 물어보셔서 답변해드렸고요. 요즘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TV 보면서 밥 먹고 간식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비슷한 스티커를 준비해봤어요. 단면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양면으로 해볼게요. 스티커는 일자로 배치되어 있지만 소파 모양대로 대각선으로 꾸며주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먼저 일자로 붙여주고 대각선으로 잘라줄게요. 스티커가 커서 배경도 크게 꾸며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카라 아세요? 오랜만에 카라가 컴백하고 예능에도 다 같이 나오는 걸 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 카라가 데뷔했거든요. 그때 원더걸스, 소녀시대, 많은 아이돌이 데뷔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뭉클하고 소중하고 그랬어요. 사실 요즘 나오는 아이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룹으로는 아는데 개개인은 잘 몰라요. 나이 먹은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스티커 붙이기 전에 각도를 확인할게요. 이쯤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마테는 접착력이 좋아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뜯어야 종이가 같이 뜯어지지 않더라고요. 제일 붙여주고 싶었던 큼직한 스티커를 붙여주고 크리스마스 다꾸니까 트리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우리 집은 따로 트리를 설치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다꾸하는 제 책상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게끔 꾸며봤는데 거실이나 다른 방은 하나도 안 꾸몄어요. 나중에 치우는 게 일이라서 일단 다꾸로 대리만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꾸며져 있을지 궁금하네요. 다들 트리 하나는 집에 갖고 계실런지. 아무튼 그러면 이어서 고민 사연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비님. 저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요즘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는 부탁에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일은 다 지나갔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탁받은 것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에요. 30만 원만 빌려달라는 친구의 말에 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준다고도 못했어요. 그냥 시간 끌듯이 애매한 대답을 남겼는데 아마 친구는 기다리고 있겠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비님, 거절 잘하는 은비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만약 은비님이라면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실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사연자분이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7년 전 일입니다. 꽤 친했던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고시원 방값이 60만 원이나 밀렸다고 이번에 안 내면 쫓겨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워서 저도 사연자분처럼 애매하게 대답을 했고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저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 돈을 빌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밀린 방값을 해결했다는 내용을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부탁받았을 때 내가 안 들어주면 큰일 나겠지? 라는 마음을 버려야겠다 였거든요. 사연자분도 부탁의 책임, 거절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준 것뿐이에요. 그 선택지의 정답은 사연자분이 고르는 모든 것입니다. 거절해도 거절하지 않아도 다 올바른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저의 얘기로 돌아가서 사실 그 당시에 저는 좀 충격받았던 게 고시원 방값이 밀린 이유가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방을 빼야 되는 위기에 처했는데 의식주에 문제가 생겼는데 취미생활을 우선시했다는 거죠.
솔직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자세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냥 급하다, 빌려달라 라고 하면 절대 안 빌려줍니다. 기분 좋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상대방에게 희망 고문이 안 되고 나도 후련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면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물질 주고 마음 줬는데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거절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빌려줍니다. 사연자분,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서 이 문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오늘은 좀 무거운 사연이었죠? 저도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정답이 없어서요. 그냥 저의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거절하거나 부탁을 들어줄 건가요? 친함의 기준? 아니면 상황의 기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다꾸도 끝났습니다. 포근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죠?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한 다꾸처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세 번째 다꾸 시작합니다. 오늘은 D6 다이어리의 다꾸를 해볼 건데요. 보시면 뒤쪽에 양면으로 항상 투머치 다꾸를 했었는데 첫 장은 단면이라 비어 있어요. 오늘은 여기에 스쿠를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큰 사이즈에 하니까 좀 긴장되네요. 목표는 스티커 한 장 다 쓰기입니다. 이거는 딩가마트 뒷돼지인데요. 앞면보다 뒷면이 오늘 스티커와 찰떡인 것 같아요. 세로로 붙이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가로로 붙여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글자가 좀 거슬리긴 한데 스티커로 가리면서 꾸며보겠습니다. 오늘은 딱히 별일은 없었고요. 낮에 꼬미 데리고 잠깐 놀이터에 다녀왔어요. 낮 시간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꼬미랑 둘이 오붓하게 있었습니다. 중간에 만나기로 한 언니가 왔었는데 꼬미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오라면 오고 쓰다듬으면 좋아하더라고요. 좀 자랑스러웠어요. 예전에 오리는 낯선 사람들 보면 엄청 짖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사회화 훈련에 잘 따라와주는 꼬미에게 고마웠어요. 기특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글자는 스티커로 가려줬습니다. 파란색이 좀 보이긴 하지만 문 같아서 괜찮네요. 그리고 오늘 남편이 큰맘 먹고 꼬미를 또 침대에 올려줬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예뻐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꼬미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저 진짜 엄청 눈치 보였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한숨 쉬고 방을 나갔고요. 저는 뒤처리를 했답니다. 배변 훈련은 잘 되어 있는데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올라가진 못하다 보니까 참다가 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모습도 귀여웠지만 남편 앞에서는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남편. 이거는 영상으로도 찍었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여보, 그래도 컨텐츠 나왔잖아. 크리스마스 다꾸 하니까 생각난 건데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요? 저는 이미 꼬미를 선물 받았기 때문에 딱히 없어요. 굳이 생각해보자면 꼬미와 관련된 물품들? 꼬미 옷이나 꼬미 이동 가방이나 이런 거요. 남편한테도 옷을 사주고 싶은데 물어봐야겠네요.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다는 거 믿고 양말 걸어두고 잤었잖아요. 저는 초등학생 때 엄마 아빠가 산타였구나 눈치를 챘었는데 민망해 하실까봐 모른 척 했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새벽 늦게 들어오신 아빠가 양말에 선물을 넣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도 참 대단하죠? 그걸 모른 척 해주다니. 초등학생 주제에 성숙한 척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녀가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던데 아직도 잘 속고 있나요? 궁금하네요. 저도 빨리 속여보고 싶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반 이상 꾸며가는데요. 오늘 목표인 스티커 한 장 다 쓰기 성공할 것 같습니다. 남은 스티커들도 얼른 붙여볼게요. 위쪽에만 다 붙이면 너무 투머치가 될 것 같아서 아래쪽에도 적당히 붙여줄 건데 빈 공간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마테를 붙여주겠습니다. 자막이 마테를 가리는 것 같아서 잠시 말을 아꼈고요. 이제 남은 스티커들을 붙여주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짠! 한 장 다 써줬고요. 이제 알파벳 스티커로 제목을 붙여줄게요. 날짜도 붙여주겠습니다. 오늘은 14일. 뭔가 아쉬워서 이 스티커만 좀 더 붙여볼게요. 남은 귤 스티커도 그냥 오늘 다 붙여줄게요. 애매하게 남아서 갖고 있으면 자리 차지만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 꾸몄고요. 여기에 글을 채워주면 끝!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다꾸도 끝났습니다. 긴장했지만 나름 예쁜 다꾸가 완성됐네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